일요일 저녁 TV를 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아, 내일 월요일이네. 이번 주는 진짜 다르게 살아야지. 머릿속으로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그리고 있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상쾌하게 러닝을 하기로 합니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가서 벤치프레스를 들고, 저녁은 닭가슴살 샐러드로 식스팩을 만드는 것.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막상 월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진짜 딱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 하자. 결국 차가운 맥주 캔을 따고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져 넷플릭스를 켭니다. 그러고는 또 생각하죠. 어차피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새해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했다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며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단순히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둔 아주 정교한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다는 신호거든요. 괜찮습니다. 이 함정은 분명한 원리가 있고 당연히 빠져나올 수 있는 과학적인 탈출구도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 딱 15분만 집중하신다면 당신은 그 지긋지긋한 죄책감의 고리를 끊어내 구체적인 기술을 얻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야망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릿속의 원대한 계획을 진짜 현실로 만드는 실행하는 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야망이 크다는 건 머릿속에 아주 근사한 나의 모습이 있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꾸준히 운동해서 탄탄한 몸을 만들고 이래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 말이죠. 항상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봅니다. 문제는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번 달엔 무조건 볶음 만든다. 매일 아침 10km씩 뛴다 같은 목표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목표들은 우리 뇌에 엄청난 부담감을 주죠. 결국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점점 비판적으로 변해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망은 큰데 게으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완벽주의자라는 겁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니 정말 모순적인 조합 아닌가요? 이런 겁니다. 헬스를 하려면 완벽해야 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식단도 정확하게 관리하고 웨이트도 절대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너무나도 높은 기준을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세우는 동시에 그걸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 브레이크를 겁니다. 어차피 완벽하게 못할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역시 난 안 돼. 나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려오고 미루다 보면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와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런 감정들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슬픈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의 뇌는 이토록 스스로를 괴롭히는 함정을 파는 걸까요?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이 완벽주의 회로의 진짜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가 스스로를 멈춰 세우는 이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감정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야망은 강력한 엑셀과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뇌에는 실패의 가능성을 감지하면 즉시 작동하는 아주 민감한 브레이크가 달려 있죠. 캐나다 칼턴 대학의 심리학자 푸시아 시로이스 박사의 연구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게으르거나 시간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는 경향이 극도로 강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우리 뇌여체, 즉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사령탑,
전전두엽이 그냥 모든 시스템을 꺼버리는 겁니다. 마치 관제탑의 모든 불이 한 번에 꺼지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자의 역설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 오히려 행동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 뇌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당신의 성격이 유별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실패라는 고통을 피하도록 학습된 하나의 뇌 회로가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아버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나요? 인간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진화해왔는데 왜 우리 뇌는 이토록 발목을 잡는 시스템을 그대로 남겨두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은 인류의 아주 오래된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아직 21세기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것이죠. 수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드넓은 초원에서 생존해야 했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실패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열매를 섣불리 먹었다가 독이 있으면 죽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 없이 사나운 맹수에게 덤볐다가는 그대로 잡아먹히는 거고요. 이런 환경에서 어차피 완벽하게 못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자는 뇌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생존에 필수적인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고 불확실한 도전을 피하는 것이 곧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길이었죠. 이처럼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안정과 에너지 보존을 최우선으로 설정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시차 적응에 실패한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진화적 불일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몸은 스마트폰을 쓰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뇌는 아직도 맹수를 피해야 했던 원시 시대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좀 실패한다고 목숨을 잃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마치 맹수를 마주한 것처럼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야망은 큰데 자꾸만 게을러지는 나 자신을 보며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수만 년 동안 인류의 DNA에 각인된 아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분명 이 강력한 본능을 거스르고 꾸준히 행동하며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실행력이 괴물처럼 높은 사람들. 이들은 우리와 뇌구조가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유혹에 빠집니다. 다만 그들은 그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 다를 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야망에 사로잡힌 완벽주의자가 100점 아니면 0점을 외칠 때 실행하는 사람들은 60점이라도 괜찮아. 일단 시작하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충분히 좋은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식스팩 만들기 같은 거대하고 추상적인 목표는 우리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불안감만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팔굽혀펴기 쉽게 하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행동의 문턱을 극도로 낮춰주죠. 스탠포드 대학 행동설계연구소의 BJ 포그 교수는 자신의 저서 타이니 헤빗에서 이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는 어떤 습관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작게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반복되면 우리 뇌에서는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눈뭉치지만 계속 굴리다 보면 어느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는 거죠. 실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눈덩이를 굴리는데 도같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표를 향한 과정에서 얻는 데이터라고 여깁니다. 이 방법은 나한테 안 맞네? 그럼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겠다.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뇌는 실패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르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해서 언제든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긋지긋한 완벽주의의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강력한 실행의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2분 규칙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어떤 목표든 딱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로 쪼개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책 읽기가 목표라면 책 한 권 다 읽기가 아니라 책 한 페이지 읽기로 바꾸는 겁니다. 책 한 페이지 읽는 데는 2분도 채 걸리지 않죠. 매일 헬스장 가기가 목표라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기가 첫 번째 행동이 됩니다. 운동복 입는데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행동의 관성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일단 시작된 일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시작 그 자체죠. 일단 운동복을 입고 나면 헬스장에 갈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책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다음 페이지를 넘길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지 마세요. 딱 D분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으로 그 관성을 깨는 겁니다. 두 번째 기술은 실패 미리 계획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우리가 계획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갑자기 야근을 할 수도 있고 친구의 술 약속을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난 안 돼 라며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패할 경우를 미리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if-then planning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이렇게 대처하겠다 라고 미리 시나리오를 짜두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오늘 야근 때문에 헬스장에 못 가게 된다면 나는 집에 가서 스쿼트 30개만 하고 자겠다. 만약 오늘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면 나는 내일 아침 공복 유산소를 30분 하겠다. 이렇게 미리 실패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워둬 보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다시 트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환경 설계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력을 너무 과신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인간의 의지력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소모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의지력에만 기대는 건 닳아 없어질 배터리에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의지력을 쓰는 대신 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계합니다. 아침에 러닝을 하고 싶다고요? 그냥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침대 옆에 러닝화와 운동복을 세팅해 두세요. 물을 많이 마시고 싶다면 예쁜 텀블러를 사서 항상 책상 위에 올려두는 거죠.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은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밤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을 없애고 싶다고요? 침실에 충전기를 두지 않고 아예 거실에서 충전해야 하죠. 냉장고에 맥주 대신 탄산수를 가득 채워두면 샤워하고 나와서 무심코 맥주를 마실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당신의 결심을 믿지 마세요. 당신이 결심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드세요. 그게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미친 실행력을 갖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야망은 큰데 게으른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뇌의 자연스러운 방어 본능 때문입니다. 둘째, 이 본능을 이기려면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좋은 계획으로 작게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고 자기 효능감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이를 위해 우리는 2분 규칙으로 행동의 관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 미리 계획하기로 유연성을 확보하며 의지력이 아닌 환경 설계에 기대야 하죠. 물론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우리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을 거스리는 일이니까요.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뇌의 회로가 마법처럼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죠. 오늘 시도한 작은 행동 하나가 뇌에 새로운 길을 내는 첫 삽질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오솔길이 계속 걷고 또 걸으면 단단한 대로가 되는 것처럼 당신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실행하는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어낼 겁니다.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머릿속의 그 근사한 당신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 모습은 단순한 망상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가능성의 씨앗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야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오늘 배운 가장 작은 기술 하나만 딱 골라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겁니다.